언젠가는 그래도 한국 팬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네.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메시지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지은 죄가 많고 많이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지금은 한국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 야구를 위해서 또 한국 이 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야구를 위해서 제가 좀 더 힘을 쓰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거를 최대한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야구선수 출신 강재홍입니다. 아, 정말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 아, 네. 제가 강정호 선수 근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알게 돼가지고 제가 네.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베링 이제 킹캉 아카데미 아, 네. 이제 하고 있고 배팅 센터가 돼 있었던 거를 제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좀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네. 물론은 본인은 일반적인 생활을 했을 텐데 네. 사람들은 언론에 안 나오다 보면 거의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테고. 아직 텍사스에 계시는 걸로 또 아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달라스에 있다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왕 미국에 있는 거 큰 도시에 가서 열심히 살자 하는 마음으로 넘어왔죠, 그냥. 아예. 네. 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강정 선수가 유튜브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야구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한 그 심리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좀 더 이런 거를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팬분들도 이 야구에 대한 보는 눈들이 더 이제 높아져야 야구 볼 때 더 재밌고 상황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뭐 이거 구단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키움도 하고요. 네. 네. 제가 이런 분석을 거의 안 해봤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사실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해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중기를 하다 보면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도 KBO 리그를 계속해서 보셨어요? 그쵸. 관심이 저는 아무래도 KBO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야구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많이 관심이 있죠. 많이 보고 있죠. 아, 네. 근데 키움 뭐 아무래도 히어로즈 출신이니까 네, 히어로즈의 성적은 정말 어떻게 저 팀은 계속해서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저 팀 항상 포스트 시즌을 갈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 또 정호 선수가 있을 때는 이제 코치였을 것 같은데 홍원기 감독이 그렇죠. 황원기 감독님이 수비 코치셨죠. 네. 근데 딱 보면 그 황원기 감독님의 스타일이 딱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수비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던 코치님이셨고 기본기에 되게 충실해 하셨던 코치님이셨기 때문에 일단 키움 플레이만 봐도 되게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 같아요. 네. 되게 뭐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안전하게 충실하게 뭐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유격수를 맡고 있는 김혜성 선수도 많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유격수를 보다가 지금 이루수로 옮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유격수보다 2루로 가면서 수비 부담을 좀 더 줄이면서
그다음에 방망이에 좀 더 신경을 쓰게끔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일부러. 네, 물론 뭐 유격수 보면 더 메리트는 올라가겠죠. 근데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홍 감독님이 그렇게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김하성 선수도 그렇고 뭐 김혜성 선수도 메이저리그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히어로즈 출신의 메이저리거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단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좀 잘 안 보내려고 하죠. 이 선수가 빠지면 팀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잘해서 미국으로 가는 게 팀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메이저리그 선수가 많이 배출되면 명문 팀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좀 미리 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히어로즈는. 근데 그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큰 장점이죠. 선수의 꿈을 이렇게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팀이니까. 예전에는 아마 히어로즈의 팀에 드래프트 된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아마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김하성 선수가 지금 샌디에이스 뛰고 있지만 강정 선수가 히어로즈 있을 때 같은 뭐 후배였잖아요. 저 마지막 시즌에 하성이가 루키였죠. 루키였죠. 신인이었죠. 네. 네. 그래서 약간 격생지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선수가 지금 이제 샌디에고에서 뛰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어릴 때 하성이를 본 그때랑 지금이랑 본다면은 정말 그대로 잘 성장을 해준 것 같아요. 하성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워낙 가능성은 많이 있었고, 근데 그대로 자기가 열심히 또 노력을 해왔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잘 성장을 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말했던 히어로즈의 장점 같아요. 네. 선배들을 보면서 아 나도 미국을 가야겠다라는 꿈을 키우면서 그런 게 히어로즈의 장점 같아요. WBC 보시면서 참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번에 좀 많이 아쉽긴 했죠. WBC 보면서.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뭐 다른 그 선수들도 화가 났겠지만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 게임을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4년 전에 이 억울함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 대회에 나왔을 때 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를 속으로 좀 내면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9년도에 시즌 다 끝나고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홈런을 23개인가 쳤고 타율도 거의 비슷했어요. 시현 형이 15개, 주한 형이 뭐 열 몇 개, 타율도 좀 비슷비슷했는데 저는 제가 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구단 팀도 제가 받을 거라고 수상소감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첫 골든글러브였거든요. 근데 심지어 시현 형은 넥타이도 안 메고 왔어요. 제가 이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시현 형이 받았어요. 골든글러브를. 근데 제가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진짜 너무 갈아가지고 그 다음 시즌에 내가 무조건 받겠다. 다음 시즌에 와가지고 골든글러브 받았죠. 그러니까 뭐 손시원 선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렇죠. 이런 상황이 그렇죠. 됐던. 네. 제 자신한테 이렇게 만들었던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다음 시즌에 무조건 내가 골든글러브 받는다.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4년 뒤에 분노한 이 억울함과 이 감정을 내면적으로 더 만들어서 4년 뒤에 WBC 그때는 달라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실력 차이를 느꼈을 거고, 그만큼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느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정호 선수랑 또 이제 영상이 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또 옛날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굳이 왜 강정호 인터뷰 왜 하냐 막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언론에도 안 나왔고 또 제가 몇 번 요청을 했지만 인터뷰 안 하셨고 왜냐면 내가 뭐 지금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그때 그렇게 정중히 거절을 하셨었죠. 지금은 인터뷰가 가능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죠. 아무래도 뭐 그때 한참 뭐 코로나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던 때죠 그때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뭔가 그때 심해서 좀 야구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하고 이제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도자 길로 들어선다면 제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찾아보기도 하고 한국 선수들 거 찾아보기도 하고 하성이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이 또 야구 쪽으로 열리더라고요. 선수로 안 가더라도 도움은
해줘야겠다. 한국 야구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아카데미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팬분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이제 오픈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라는 거는 내가 정말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좀 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제 강정호 선수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안 하는 걸로 스스로 결정을 네, 그렇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선수 생활에 대한 뭐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련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나이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네. 또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마음이 언제 좀 정리가 됐을까요? 사실 이제 와서 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예전부터 사실 마음은 떠났었어요. 사실 제가 뭐 한국에서 뭐 야구를 뭐 해봤자 1, 2년, 2, 3년밖에 더 못할 텐데 굳이 제가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히어로즈에서 또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또 히어로즈 팀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히어로즈 팀한테라도 제가 도움이 돼보자 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지 사실 마음은 예전부터 많이 떠나 있었어요. 근데 그 히어로즈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지. 갔으면은 물론 욕은 더 많이 먹었겠지만은 히어로즈한테는 제가 도움이 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 같고 팬분들한테도. 근데 이제 사실 그때부터 예전부터는 마음은 떠나 있긴 했었죠. 네. 네. 그렇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음주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좀 화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비난이 있었고, 그래도 피츠버그에 다시 복귀는 했었잖아요. 네. 그때 좀 힘들었죠, 그게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 아무래도 한 2년이라는 시간을 좀 쉬었고 네. 또 다시 복귀를 해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정말 진짜 그때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뭐 마이너리그였지만 미러키랑 뭐 계약을 된다, 뭐 근데 비자가 안 나왔다, 뭐 이런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확인이 안 됐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반기 끝나고 팀에 나오면서 미러키 쪽으로 갔는데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또 이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랑 또 안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구나. 그래서 그때 이미 저는 사실 마음을 정했었어요. 제 2의 인생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이미 생각을 했었죠. 사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된 과정도 쉽지는 않았잖아요. 되게 네. 어렵게 또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래서 포스팅을 통해서 피츠버그와 계약을 해서 오게 됐고, 또 첫 해에 정말 킹캉이라는 홈런이, 그러니까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홈런을 많이 치면서 피츠버그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선수예요. 네. 어디서부터 뭐가 좀 잘못된 걸까요? 뭐 한국이 좀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거기 2년을 있으면서. 왜냐면 15년도 끝나고 이제 무릎 수술을 하고 한국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단장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재활을 미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플로리다 가서 재활하고 그리고 복귀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미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향수병이 생각보다 되게 심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뭐 자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게 너무 저는 좋았던 거죠. 한국에서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슬픈 이야기지만. 네, 슬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야구 선수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선수 중 한 명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비난했냐면은 이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네. 강정호 선수 정말 좋아하는 팬들이 네. 이제 킹캉을 응원했던 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선수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 네. 그 배신감이 그 비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팬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도 되게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서 저는 달라져야 되는 게 있겠죠,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배운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보자면 되게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는 생활에서도 정말 열심히 와이프랑 가족들이랑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이제 많이 싫어할 수도 있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를 지금부터라도 알아가신 분들은 제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좀 알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기자라는 직업이 진짜 힘든 게 자꾸만 안 해도 될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얘기를 굳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강정호 선수와 관련돼서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그랬을까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요걸 한 3면 더 먹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생각이 짧았던 거죠. 뭐 그 나이에 뭘 알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좀 어리석은 거였죠. 네. 근데 거기서 또 많이 배웠죠. 아,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그랬고 잘못을 하면 비난받는 게 당연히 프로야구 선수고 그게 공인이라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도 뭐 담대히 받아들이는 거고 하지만 그 다음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이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회개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도미니카 리그를 가면서 본의 아니게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또 그 길로 들어서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왜냐면 그게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크리스천이 안 됐을 거고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네.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정말 아깝다, 뭐 돈이 얼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와이프도 제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크리스천은 아니었다면 와이프를 교회에 가서 만났을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또 예수님 영접할 일도 없었을 거고 저는 얻은 게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생활이 저는 더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강정호 선수가 결혼한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아직 이제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피츠버그 교회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 피츠버그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옆에서 많이 힘이 돼줬죠. 와이프가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둘 다 성숙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도미니카에서 만난 선교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집에 초대를 해주셨을 때 처음에는 되게 좀 어려웠죠. 성경력이 잘 뭐 뭔지도 모르고 저는 정말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네, 정말 안 믿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집에 지내면서 이제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시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경험을 자꾸 이야기해 주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회개하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와이프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이번에 한주영이 엄청난 크리스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주영 저희 집에서 이제 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큐티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한주영이 무슨 책 보냐 그러는 거예요. 성경 큐티 책이 읽는다니까 한주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아예 안 믿었던 사람인데 성경 큐티 책을 읽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주영이. 그 전에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고 내가 이거 하면 이걸 했어야 됐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되도록 중이죠. 네. 그럼 지금은 야구와 관련돼서 좀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지금은? 아직도 저도 공부 중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도 공부 중이에요. 물론 이 타격에 대한 메카닉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먹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운동 월크아웃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만들어 놔야 메카닉적인 부분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 학생들도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아마 먹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매번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게 다 오시면 스윙이 뭐가 문제겠고 스트라이크가 아웃을 너무 많이 당한다 공을 잘 못 맞힌다 이런 부분만 많이 이야기하시지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 루틴, 그 다음에 이제 시합적인 메카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싸움, 그렇게 항상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만들어 놔야 나중에 커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야구하는 야구하는 어린아이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보시면서 더 느끼시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기본기는 한국 선수들이 더 좋아요. 훈련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만큼 개인 레슨에서 잘 배우는 애들이 이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탑플레이 올라가고 이런 게 신기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여기 뭐 좋은 대학교만 가도 뭐 한국에서는 프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체계적으로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네. 아까 이제 처음에는 팬들한테도 그렇고 뭐 죄송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래도 한국 팬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네.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메시지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지은 죄가 많고 많이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지금은 한국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 야구를 위해서 또 한국 이 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야구를 위해서 제가 좀 더 힘을 쓰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거를 최대한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